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바운더리에서 중국 정치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밀 특사 그 닥터 키신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미중 관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최근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하고 중국 이 미중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딱 드는 생각이요. 네.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제가 준비된 잠깐 화이트보드. 좋습니다. 잠깐 활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게 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바로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중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건물이. 네.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별로 체감을 못 한다는, 이 그림자에 가려서. 그런데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나오거든요. 점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느낄 때, 야, 이렇게 점점 커가면 되겠나. 네. 그런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냐, 경쟁이냐, 대결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키신저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면, 잠깐 또 준비된 화면 보면서 좋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키신저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양제치 중심에서 이제 미국을 볼 건데. 네, 오늘은 양제치 중심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전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현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양제츠 이제 외교부 그 주임의 입장에서 보면 중미 외교사를 1971년서부터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보듯이 미국 니네들이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거 거론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배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중국의 외교사, 중미 외교사의 그 현장, 교과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피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차기 외교 담당 그 중요한 책임에 예. 왕이 외교부장이 올라갈 것인가 내년에 예. 양제치를 제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미중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예.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 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측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의심 아닐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어제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왕이 외교부장의 지금 한국 방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네. 중국 외교를 볼 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숨겨진 그 전체적인 동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짚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미가 뭔가 그걸 같이 조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교부장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근데 베트남을 방문한 시기가 정확하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바로 떠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일본의 방위 대신도 이제 베트남에 온.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세안을 놓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 이렇게 각축전을 좀 벌이는 그런 양상도 보이는데, 그만큼 베트남의 역할이라고 할까, 군사, 경제 이런 부분에서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베트남의 총석인 루안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나 압력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게 굴하지 않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협력 관계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매력 공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길게 보면서 가겠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교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관리하고 간 텃밭에 중국도 이제 텃밭 관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의 자세가 굉장히 재미도 가고 이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하고도 싸웠고 중국하고도 싸웠고, 맞습니다. 근데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습니다. 두 번 다. 그랬을 때 이제 이긴 자, 물론 양대 강국이지만 이제 이긴 자가 강국을 다루는 법. 그래서 미국이 왔을 때, 맞습니다. 이제 부통령이 왔을 때 해리스하고도 뭐 이제 악수하고 좋은 얘기하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뭐 왕이가 왔을 때도 보면 굉장히 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약속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터지면 어떡하지? 중국한테서 시달림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베트남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베트남의 외교, 물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고 이제 뭐 이렇긴 하지만 이 외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나라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오신 또 사진들이 또 많이 있으신데, 예. 뭐 왕이 외교부장이 온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예. 이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역시 또 보이는 건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 9월 9일 날 북한의 건국 기념일 73주년 때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수위 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북한에서도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 북한을 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외교가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그 트럼프 이전에는 중국 외교가 대국 외교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 외교 중심으로 했는데, 트럼프 중심에서 이제 미국 외교가 완전히 거의 단교 수준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변국 외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국 외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결국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북한도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국익이를 안정적인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신형 대국 관계 이렇게 이제 외교 아젠다를 잡다가 그걸 슬쩍 바꿔가지고 신형 국제 관계 이렇게 하는데, 그 국제 관계 구체적으로 뭐냐? 미중 관계에서 이제 주변국 편가르기,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편먹기를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도 그런 이제 편관리하는 편관리로 들어왔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뭐 거기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대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뭐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아주 이제 전략적 제휴도 잘하고 반도체적 협력도 잘하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또 원 차이나 팔리시, 또 바이든하고 통화하면서도 맞습니다. 이제 한계의 중국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미국이 또 슬쩍 뒤로는 이번에 대만 대표부 이름을 바꿨다며요. 그러니까 타이완, 원래 이제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인데 이번에 그걸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이름을 타이완으로.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거는 사실 중국에 굉장히 이제 아시다시피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미국에서 그 타이베이가 아니라 타이완으로 바뀌면 국제 여론전에서 대만을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고,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대만과 그 바이든과 통화할 때도 하나의 중국 원칙 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뒤에선 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액션 모션들이 나오니까 과연 믿을 수 있겠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외교가 밀고 당기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보면 중국하고 싸움하면서 이제 대만에다가 이제 전투기 66대를 싹 팔고 또 돈 챙기고 또 이제 이 립서비스 하고, 그렇듯이 또 이런 이번에 원차이나 팔리시를 중국하고는 인정하는 척 하면서 대만 대표부로 이름을 슬쩍 바꾸는 것,
이제 거기는 뭔가 이게 미국이 또 중국한테 원하는 것 이번에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보고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중국을 고립해야 시켜야 된다. 반중 정책 이런 부분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같은데 바이든은 좀 더 이제 협력이냐 경쟁이냐 대결을 약간 세분화시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중국을 더 공략하는 다양한 좀 방법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협력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간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핵 확산 반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한 이 트럼프 때는 좀 사실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떡 하나 주면서 또 시간을 번다든지 맞습니다. 또 이제 매맞는 것을 피하는 전략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그게 트럼프 때 비해서는 이제 바이든 때가 훨씬 더 이제 미국도 유연하게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뭐 해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국한테 이런저런 이제 이 압력이라면 압력 또는 이제 뭐 다르게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도움이라는 도움,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파를 넣은 적이 있다고요. 예, 한 그 4번 정도 우리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4번 정도 이제 그런 액션이 있었다, 제스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를 타이완 그 대만계 미국인인 따이치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류호 부총리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민폐 절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가 상승 그런 것들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사실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물가를 굉장히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민폐가 절상이 되면 원가 상승이라든지 가격 상승이 굉장히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옐런 이제 재정부 장관이 또 류호 부총리 또 전화해가지고 국채 좀 사달라. 그러니까 지금 가상 경제는 괜찮은 편인데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달러를 좀 많이 찍어내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건 또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미국 국채 좀 사달라 이런 전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무부 장관이 이제 그 레이몬도는 이제 왕원타오 상무부장 중국의 상무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미국 제품들 많이 수입해달라. 취업 문제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양재츠 주임 얘기했지만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이랑 자꾸 연락하는데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좀 큰 형으로서 좀 북한에 좀 얘기 좀 잘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대결 구도를 하면서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식의 압력을 좀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실리 외교라고 볼 수도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요소에서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협력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드라마는 그건 것 같아요. 시진핑이 바람 맞췄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 화상을 하지 말고 이 마스크 벗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시진핑이 노를 했다고요. 이번이 완곡한 거절이라고 이제 전해지긴 하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중국 국내 상황을 볼 때 내년이 이제 20차 당대회를 두고 이제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하는 아주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민감한 때잖아요. 이런 때에 있어서 중국 국내에서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느냐, 어떤 그 리더십을 보느냐 굉장히 예민한데 자, 미국 바이든을 만날 때 일단 만나기 전에 뭔가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은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아프간 문제 이런 구체적인 그런 성과들을 얘기할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미국 여야를 떠나서 공화당, 민주당 떠나서 다 반중 정서는 일치하는 편이고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어떤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단지 바이든 만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시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그것은 뭐 양국의 정상회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고 하면 맞습니다. 뭐 외교라는 것,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실익이 없으면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면 부담을 갖는 쪽이 리젝트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역으로 시진핑이 정치적인 입지에 어떻게 보면 손상을 입을 가능성, 이제 이걸 감안을 해서 리젝트를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그것이 그 진짜 리젝트냐 아니면은 이제 뭐 맞습니다. 다음번에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을 하는 이제 사실은 바이든도 뭐 최근에 아프간 사태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또 시진핑은 이제 미국 대통령과 같이 맞짱을 뜨고 세계의 대사를 논할 수 있는 이제 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이걸 다시 또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만만라이죠. 뭐 급할 게 없다. 보면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